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찾는 건 아니고요. 밤과 낮에 활동하는 목이 다릅니다. 이산화탄소를 찾습니다. 동물들의 따뜻한 체온, 동물의 냄새,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요. 그럼 모기가 엄청 막 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안녕하세요. 만화 그리고 곤충 연구하는 갈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거의 유튜버, 반쯤 유튜버로 기억하시지만 제가 사실 만화를 그리고요. 곤충 연구한데요. 순수 만화가이던 시절에 처음 대중매체로 출연한 게 과장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같은 곳에 다시 찾아뵙게 되어서 되게 반갑습니다. 모기가 물리면은 되게 뒤늦게 알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모기가 워낙 작아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물렸을 때 아픈 벌레들이 있죠. 흡혈하는 곤충들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게 걔네들의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뿐히 앉아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피를 빨아먹는 거에 특화되어 있죠. 근데 특히 모기가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먹파리라고 우리나라에 되게 드문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많은 흡혈파리들이 있거든요. 그 외에 또 다른 채채파리라든가 혹은 샌드플라이라 부르는 그런 애들이 이제 다른 흡혈파리들 보면 아픕니다. 아픈데 모기는 굉장히 우리가 얘가 빨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잘 빨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작고 가볍고 물어도 이렇게 아무런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살뿐히 물죠. 그리고 또 마취 물질도 넣고 피가 응고되지 않게 여러 물질을 침으로 이제 주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린 수도 모르게 피를 빨고 있을 때서야 이제 이게 뭐야 하면서 눈치를 채게 되죠. 모기의 치명적 단점을 생각해요. 윙 소리만 날지 않는다면 퍼펙트하게 접근해가지고 우리의 피를 싹 빨고 도망갈 수 있을 텐데 모기가 이제 웽 소리 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경고음을 해주는 건 아니라 짝짓기를 위한 건데요. 모기 같은 경우는 그 날개 소리로 서로 짝을 찾고요. 더듬이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웽 하는 게 이제 서로 암컷 수컷이 소리가 달라요. 수컷 수컷이 만났다 하면은 서로 저리 가라는 듯한 이제 소리를 또 내고요. 암컷 수컷이 또 만났다 하면은 띵 하면서 함을 이루면서 서로 곡조를 맞추다가 짝짓기를 합니다. 그 덕분에 모기한테 아무런 저항 없이 피를 뜯기진 않죠. 이렇게 막 치면서 제발 자다가도 일어나서 잡아내서 피를 뜯기지 않을 수 있죠. 네. 모기가 사실 눈이 되게 크긴 하지만 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찾는 건 아니고요. 어두운 환경에서 찾잖아요. 모기마다 밤과 낮에 활동하는 목이 다릅니다. 우리 산에 가면 우리를 무는 아디다스 모기라는 애들 있잖아요. 에이데스라고 하는 모기들이 있고 순모기라 부르는데 걔네들 보면 이제 우리가 산에 낮에 등산하면 물려요. 걔네는 이제 낮에 오는 모기들인데요. 밤에 이제 잠자면서 집에서 물리는 모기는 집모기라 불리는데 큐렉스라 불리는 모기들인데 걔네는 밤에 활동해요. 그래서 모기들마다 야행성, 주행성이 나눠져 있는데 주행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눈을 되게 잘 활용하는 것도 크게 아니고 많은 모기들이 밤에 활동해서 이제 안 보인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많은 모기들이 이제 먹잇감, 피를 빨 대상을 찾을 때는 수페랄 동물이 숨을 내쉬고 쉴 때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찾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감지해가지고 그걸 더듬이로 귀신같이 감지해가지고 찾아와서 피를 빨고요. 그거 외에도 또 동물들의 따뜻한 체온, 동물의 냄새 이런 걸 찾는데요. 그래서 모기를 연구하는 분과 채집을 가면 되게 재밌습니다. 모기를 잡는 트랩을 설치하는데요. 그때 쓰이는 게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모기가 엄청 막 옵니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에 모기들이 엄청 환장을 하고 달려들고요. 또 땀 냄새가 나는 스틱이 있어요. 그런 냄새를 이용해서 유인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모기나 다른 흡혈 동물들, 곤충들도 귀신같이 맡아서 오게 되죠. 암컷만 피를 빠는 이유는 그 흡혈한 피를 이제 산란할 때, 알을 낳을 때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모기들이 이제 알을 낳기 전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용도로 흡혈을 하는데요. 키워보면은 흡혈하지 않아도 알을 낳을 수는 있어요. 알을 낳을 수 있으나 그게 되게 많이 낳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낳은 자식들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흡혈하지 않고서는 알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흡혈을 계속 해줘야 돼요.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게 진짜 유전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연구가 있는 게 재밌는 게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를 두고 실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있냐를 이제 어떻게 실험하냐면 모기를 정말 Y자 튜브에다가 사람을 양옆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를 풀어놔요. 그러면 모기를 쭉 가다가 일란성 쌍둥이에서 그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술을 많이 마셨을 때 모기에 많이 잘 물린다든가 흡혈하는 생물들이 이제 눈 들어갈 만한 특징들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확실히 실험적으로 그 경향성은 있다. 모기 뇌가 있죠. 뇌 너머로 이제 마디마다 갱글론이라 불리는 신경절이 있고요. 주체적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뇌도 있고 저마다 비슷한 신경 시스템을 갖고 있죠.
좀 다른 점은 우리는 약간 뇌하고 이제 신경이 이렇게 등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곤충을 포함 곤충들은 다 이게 배를 따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게 좀 다르다는 거. 세모로 하겠습니다. 되게 위험한 모기 중 하나인데요. 제게 인상 깊었던 경험은 말레이시아 가니까는 그 이집트 순모기 방역한다고 법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면서 비행기 위에다 그냥 승객 위로 그냥 모기약을 막 뿌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면서 되게 신기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수많은 기후변화의 효과와 함께 많은 외래종 곤충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러브버그부터 해가지고 제주도에 정착한 열대 하늘소라든가 이집트 순모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추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네, 비행기 타고 오고요. 배로도 오고요. 그 배에 있는 타이어에 고인 물로도 잘 오고요. 비행기 안에서 저 진짜 모기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창문에 모기를 보고 야 이것이 그 인위적인 히치하이킹의 순간이지라 했고 흡혈영사 나대을 보면은 영화에서 한국의 형사 김수로 씨가 왜 드라큘라가 되냐 루마니아의 그 드라큘라 백작의 피를 빤 모기가 이렇게 돌풍을 만나서 비행기에 얹혀져서 인천까지 날아와가지고 한국의 형사를 물었다라는 기가 막힌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외래 생물이 왔다 했을 때 화물의 운송 경로 이런 걸 많이 따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막 되게 재밌는 경우 하나가 어떤 그 외래 생물은 이게 경로가 열대 지방을 따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동이 돼요. 근데 어떤 화물 같은 경우는 북극해로 오다 보니까는 북극해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추워서. 그래서 다 죽어서 오기 때문에 이쪽 경로에서는 안전하고 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기를 죽이지 못했을 뿐 모기를 거의 없애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불임이 되는 유전자를 집단에 퍼뜨린다든가 옛날에는 야 이거 만들면은 모기 집단에 타격을 주는데 이게 또 자연의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모르니까는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도 쓰고 뭐 남미에도 쓰고 하는데 효과가 꽤 나온다고 해요. 아니면은 몰바키아라고 절지동물 전반에 감염돼 있는 어떤 기생생물인데요. 얘네들에게 감염된 모기들을 이제 퍼뜨려가지고 전염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모기들의 집단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한 식으로 모기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들의 어떤 기세는 좀 죽지 않죠. 일단 모기는 모기과고요. 모기가 엄청 큰 그룹이에요. 모기 한 종이 아니라. 그리고 그 중에서 수백 종이 있지만 또 인간의 피를 빠는 게 수십 종이에요.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고 이래서 유전자 조작 모기도 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감소 효과를 얻었다 이런 거지 뭐 전 지구적으로 이미 다 퍼져 있는 한 종 컨트롤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수십 종이다 이런 거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옵니다. 그거 되게 신기한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일단 모기가 기본적으로 날 수 있는 높이 2m에서 한 6m? 그러니까 몇 미터 안 됩니다. 네. 근데 진짜 고층 건물 위까지 모기가 온단 말이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고층 건물들로부터 발생되는 돌풍이 있죠. 건물을 위로 이렇게 향해 오는 바람을 타고 첫 번째로 올라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사람 타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 위에 앉아 있으면은 걔가 엘리베이터 타고 50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있다가 집 안까지 올라올 수 있다 또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왔으면은 거기에 고인 물이 있다면 거기서 충분히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는 인간은 육상 생태계의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그냥 우리가 먹는 물이 지구 육상 생태가 돌아가면서 살고 있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라든가 우리가 마시는 음식이라든가 그게 간접적인 것도 있게 직접적으로는 뭐 그냥 그 수많은 화분 멜개로 이루어지는 그 식물들이라든가 그런 것 중에 우리 육상 생태계는 그냥 곤충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곤충은 인간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곤충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곤충의 일부로서 모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암컷 모기가 피 빠는 게 되게 우리에겐 거슬러 보긴 하겠지만은 분명히 다른 동물들부터 작은 동물부터 큰 동물까지 개체수 조절까지 기여한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몇몇 종 인간을 너무 많이 죽이더라.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이미 거의 멸절시키고 지구에서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그거의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하고는 전혀 안 하잖아요. 네네. 피를 빠는 곤충들이 굉장히 인간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지금의 모기들도 수많은 생물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가장 자극적인 곤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